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서 경민이님 질문 감사합니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좀 물으면 97년 외환위기는 국지적인 문제였죠. 이게 뭐냐면 우리만 망했다. 예, 예, 이게 문제죠. 97년 외환위기 때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일부 국가만 고통을 겪었고 사실 그때는 세계 경제가 죄다 다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뭐 IMF 구제금융도 한 400억 불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400억 불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나라에 뿌려주고 또 그때 우리나라가 환율이 급등해서 달러에 대해서 원화 환율이 한 2,000원까지 갔죠. 환율 2,000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막 급등하고 그럴 때 또 이렇게 수입 시장을 개방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외환위기 직후에 수출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들 참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위기였죠. 왜? 미국이랑 유럽이 터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역할을 하는 은행이 그 독일의 IKB라는 은행이었는데요. 예. 그런 IKB라는 은행들이 독일의 산업은행이 아무튼 부도난 상황이 펼쳐질 정도로 미국만 은행들 망한 것만 기억하실 텐데 사실 그때 당시에 더 큰 피해를 봤던 곳은 유럽이었죠. 그래서 그 유럽 경제까지 피해를 받고 또 우리나라는 방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이른바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그때 1,570원까지.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했던 충격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전염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80포인트가 970포인트 반토막 떠났죠. 그런 주가 폭락을 경험할 정도로 끔찍한 시장의 충격들을 동반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만 고생한 또는 아시아 몇몇 나라만 정말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세계가 다 같이 고생한 그런 이야기고요. 2003년 세계 금융위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경리님이 이야기하신 게 저 2023년이 올해인데 올해는 세계 금융시장의 금융위기급 충격은 예, 예, 아직 벌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냥 뭐 작년 2022년 세계 경제가 침체됐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세계 금융 시장이 흔들렸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크게 둔화되지 않고 미국은 플러스 성장하고 있는 거 보면 금융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올해가 문제겠죠. 그리고 프레젠톡에 와 있는 질문 중에 하나를 또 해보자면 역사 잘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주식시장은 과거와 유사한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예, 1996년이라는 유사예요. 외환위기 전해라는 유사하죠. 왜그럴까요? 세 가지가 유사합니다. 첫 번째, 반도체 불황이 왔죠. 그죠? 1996년 반도체 쇼크. 제 책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죠? 주변에 있는 경쟁 국가들이 어떻게 했죠? 환율을 평가절하했죠. 일본, 중국이 전부 자기 통화를 엄청나게 약하게 만들고 있죠.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급등했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예, 그때 당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죠. 예, 지금도 그렇죠.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내년에 국가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들 96년 이야기다. 진짜 96년하고 차이점도 있죠. 100% 반복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가 차이죠? 예, 변동환율제도. 일본만 환율 올렸냐? 우리도 올렸다. 그죠? 1350.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뭔 차이죠? 외환 보유고 4천억 골 들고 있다. 뭐가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랑 너무 다르죠. 마지막 세 번째, 경쟁력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 이게 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96년이랑 비슷하게 불황이 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로는 가지 않고 힘든 나날을 겪고 나면 또 98년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빠른 반등 이렇게 보는 거죠. 영설지제님 질문 감사한데 답이 나왔네요. 그죠? 민지호님이 답 달아주셨네. 변동환율이고 외환보유고가 너무 높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환율이 끌려 올라가지만
나라 망할 것 같지는 않다. 그죠? 예, 어때요? 정말 좋죠, 그죠? 이런 공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 다음은 또 옛날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기 샵3님. 이름이 좋은데요. 화폐 개혁에서 시판을 1원으로 바꾼 것이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논리로 확보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책에도 썼는데 이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화폐 개혁에 참여하지 않은 돈은 휴지 조각이다. 이걸 선언할 생각이었던 거죠. 다시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권, 옛날에 발행된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옛날 화폐를 뭐 예를 들어서 1962년 말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영영 교환 안 해줘요. 이런 식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무섭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지폐가 휴지가 되는 거죠. 그런 휴지 조각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걸 통해서 박정희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낱낱이 다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예금해. 이거 여기 국가를 위해 투자해. 음, 그렇죠. 예, 몰래 숨겨둔 돈을 시장으로 꺼내라. 그래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그 정책자문단이 한국을 바로 방문해가지고 너네 미쳤냐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너네 미쳤냐 그러냐 하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나라가 우리 돈을 뺏을 거라는 예, 그런 거를 하는 순간 그죠?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부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낱낱이 다 꺼내서 전부 다 손바닥처럼 보겠다라는 건 결국 지금 중국이 지나가는 길거리마다 CCTV 달아서 누가 이 사람이 여기 지나갔는지 얼굴 인식시키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 제도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죠. 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예,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정부, 케네디 정부가 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취소시키면서 그때 이제 케네디 정부랑 한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면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환율을 조정해라. 대신에 시장을 열어줄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도 사실 그때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박정희 정부가 후세 칭송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그때 했던 정책들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은을쏘님, 금융실명제 한 건 잘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 쪽인데, 왜 그러냐면 이 금융실명제라는 게 정면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벌 회장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이나 예금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제 이름으로 돼 있는 돈들은 권력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세금 내기 싫어서 그죠? 누진과세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갖다 놓은.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예금을 해놨다라는 게 그걸 회장이 야 이거 내 거니까 돌려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벌 회장 돈을 비서가 자기 이름 계좌로 갖고 있었다가 돌려주라고 한다는 자체가 계좌의 주인은 그 계좌의 자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가 없었다라는 건 이거 세상이라는 거죠. 힘이 센 사람이 이거 천문 계좌예요 하고서 남의 계좌를 빼앗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예, 예, 예. 그 금융실명제나 이런 것들을 93년에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 전에 했어야죠. 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이런 것들 다 몰수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시기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언제 한들 아쉬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비롯해서 한국이 되게 투명해지고 또는 거래가 공개되고 부패한 돈들이 숨기가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졌다. 그리고 경제 자체가 페어해졌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데 기여했다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진보적인 편이라고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제임스 형님 반갑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기를 쓰고 한국을 도와줬던 이유를 뭐라고 보면 될까요? 베트남전 참전한 거랑 똑같아요. 뭐냐? 그때 도미노 이론이 아주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무너지면 그 나라 옆에 나라들도 차례대로 공산화된다라는 공포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중국이 4년 뒤에 공산화된 걸 봤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아시아 전체가 이제 공산화되는 거 아닌가를 걱정하고 있을 때 제일 약한 지역이 대만이랑 남한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정부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포기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핵심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GDP의 거의 70% 정도에 달하는 원조 물자를 준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돈을 뿌렸어요. 그 덕에 우리나라 경제가 빈곤의 악순환을 탈출해서 경제가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된 게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트루먼 대통령이 두 번째 은인이죠. 첫 번째는 뭐 메가더와 그리고 저 하지 중장이 우리나라를 정말 살린 사람들이고요. 그 남한을 진주에서 만들었던 저기 뭡니까 미군정 대표 하지 중장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때 미군이 참전 안 했으면 뭐 그냥 적화 통일되는 거였죠. 제임스 형님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제1청구권 자금 받았던 거에서 충분하냐? 저는 충분하다고 보죠. 왜냐하면요, 1989년에 검색하세요. 자, 1989년에 일본의 가네마루. 이게 기억이 나요. 연결의 힘. 그러니까 책을 막 읽다 보면 고유명사가 이렇게 기억날 때가 있어요. 자, 다시 합니다. 1989년 일본의 가네마루 자민당 부총재가 북한을 방문해서 100억 불 무상 원조를 제시합니다. 100억 달러 무상 원조. 그죠? 89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5년에 받았죠. 24년. 24년이죠? 여러분? 맞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이자율이 얼마였어요? 15%, 30%였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받았던 3억 30억 불이요. 89년에 100억 불보다 훨씬 커요. 왜? 60년대, 70년대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였거든요. 연평균 인플레이션 15%에서 20% 시대에 제로금리로 30억 불, 공짜로 3억 불 받았어요. 엄청 잘 뜯어먹었죠? 그래서 89년에 일본의 가나마루 신 총재가, 부총재가 가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서 100억 불 드릴 테니까 우리랑 수교해요. 그럴 때 북한이 죄송합니다. 빙고 같은 게 거절했어요. 그게 북한이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89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구권이 붕괴됐죠. 일본으로 갈아탔으면 북한 경제가 지금 저 꼴을 안 났어요. 일본이 그때 세계에서 최고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에 100억 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65년에 일본은 훨씬 못 살았는데 그때 3억 불에 30억 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훨씬 잘했죠. 제임스 형님, 예, 제가 이걸 책에 안 쓴 이유는 북한이 그때 받았던 제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또 구체적으로 쓰면 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봐 뺐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충격 많이 받았죠, 저희들. 박영미 진화님, 대일 청구권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제 책에 나오는데요. 미국의 압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요. 미국의 지원 없으면 바로 무너질 정부라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제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이승만 정부가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걸 박정희 정부는 정권 잡자마자 계속 그걸 해요. 왜 그렇죠? 미국이 그걸 원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는 사람입니다.